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에 관한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입니다. 아, 콜드플레이요? 네. 특히 이들의 음악 작업이나 공연 방식이 어떻게 녹색 혁명이라고까지 불릴 만큼 친환경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그 혁신적인 시도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는 뭐랄까 단순히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걸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음악 산업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 의미를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이 바로 이 에코 레코드인데요. 아, 네. 에코 레코드. 콜드플레이가 최근에 자기들 앨범을 특별한 LP로 다시 낸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폐 플라스틱병, 그러니까 페이티병 있잖아요. 그걸 100% 재활용해서 만든 LP래요. 와, 100%요? 네. LP 한 장을 만드는데 폐 플라스틱병이 9개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9개.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그냥 재활용만 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출 성형 방식? 이걸 쓴대요. 네, 네. 그래서 기존의 LP 만들던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을 무려 8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85%요? 네.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음악을 담는 이 매체 자체의 환경 부담을 줄이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2024년에 문뮤직 앨범에서 이걸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제품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움직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 온실가스나 쓰레기 문제 같은 거요. 그래서 해결책 찾을 때까지 투어 안 하겠다고. 맞아요. 그때 BBC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 넘어서 아예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 뭐 이런 목표까지 밝혔었죠. 네, 그리고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2021년에 공연을 다시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시스템들을 막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에너지 같은 경우는 무대 바닥이나 바깥에 태양광 타일을 쫙 깔고요. 아, 태양광. 네, 그리고 관객들이 막 뛰면 그 움직임으로 전기를 만드는 키네틱 플로어 이것도 있고 또 자전거 페달 돌려서 발전하는 방식도 있더라고요. 관객들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재밌네요. 관객이 직접 에너지를 만들다니? 네, 그리고 또 BMW랑 협력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배터리 시스템 같은 것도 쓰고요. 전력 대부분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목표인 거죠. 정말 다각도로 노력하는군요. 이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나요? 이게 사실 투어에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항공 이동이 특히 문제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기차랑 비교하면 수십 배 높고요. 네. 그래서 콜드플레이는 일단 비행을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할 때는 그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SAF라고 하죠. 아, SAF. 네. 네, 핀란드 네스테 같은 기업이랑 협력해서 그걸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단순히 비행기 덜 타는 걸 넘어서 연료까지 신경 쓴 거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 문제 말고도 그 공연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공식 앱으로 관객들한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타고 오세요. 이렇게 저탄소 이동 방법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면 할인 혜택도 주고요. 오, 관객 참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팬들을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공연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보는 거죠.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접근 같아요. 맞아요. 또 물류 운송할 때는 폐식용료 재활용한 바이오 연료 쓰고 공연 때 나눠주는 그 LED 팔찌 있잖아요. 네네. 상징적이죠. 그것도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서 다 걷어가지고 재활용하고요. 무대 세트도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고 실제로 재활용하고 공연장에서 일회용품 안 쓰려고 무료 식수대 설치하고 재세용 컵 쓰고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투어 결과를 발표했는데 탄소 배출량을 59%나 줄였다고 해요. 와, 59%요? 원래 목표가 50%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노력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는 팬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거고 다른 기업들한테도 우리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앞발이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한 게 투어 끝나고 나서
팔린 티켓 수만큼 나무를 심겠다고 했어요. 와, 나무 심기까지요? 네. 예전 투어 때 관객이 한 54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콜드플레이만 하는 건 아니죠. 콜드플레이의 이런 행보가 확실히 다른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빌리 아일리시라든지 매시브 어택 같은 경우도 친환경 투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공연의 탄소 배출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아, 빌리 아일리시도요? 네. 빌리 아일리시 같은 경우는 공연 수익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공연장에 에코빌리지 같은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팬들한테 비건 문화 같은 걸 권장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사실 음악 공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꽤 크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영국 연구 보니까 영국 내 공연만으로도 1년에 온실가스가 40만 톤인가 나온다고 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U2 투어 같은 경우는 뭐 화성 왕복하는 수준의 탄소를 배출했다. 이런 비유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죠. 정말 폐플라스틱 병으로 LP를 만들고 태양광이랑 관객 에너지로 공연하고 투어 탄소 발자국을 절반 넘게 줄이고 그냥 멋진 음악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려는 콜드플레이의 이 녹색 혁명.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콜드플레이 사례는 정말 중요한 이종표 같아요. 이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받아들이고 또 실현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기술의 혁신이랑 확고한 의지가 딱 만나니까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노력이 앞으로 음악 산업의 새로운 표준,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팬으로서 우리는 이 녹색 혁명에 어떻게 좀 의미 있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고민은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